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임펄스와 모멘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재 3장 섹션 C에 해당합니다. 리니어 임펄스 그리고 리니어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운동 방정식을 알고 있죠. 여기 summation F가 summation F. 이 summation F는 한 질점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입니다. 어느 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외력의 합입니다. 그래서 썸메이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resultant force라고 그러죠. 그것은 그 질점의 가속도와 비례한다.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제2 법칙이죠. Equation of Motion. Second law라고 하죠. 뉴턴의 Second law. 여기에 이거는 등식이고 governing equation이고 우주 법칙인데 여기에 시간을 어떤 일정 시간 t1에서 t2까지 시간에 대하여 적분을 한다.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적분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t1에서 t2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역시 등식은 성립을 하고요. 좌변은 바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든 외력의 합에 대한 시간 적분. 그리고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은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MA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그러면 이제 A는 dt분의 dv이기 때문에 t가 서로 소거돼서 여기 빠졌네요. mdv 이게 아니고요. mdv 이렇게 됩니다. 만약 m이 일정 상수면 바깥으로 나오고 여기 적분과 미분이 서로 상쇄되고 이제 v에 대해서 v1과 v2 이렇게 나눠지죠.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앞에 항 mv2 뒤에 항 mv1 이게 나오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델타 mv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시간을 적분했더니 그렇게 나온다. 여기서 좌변에 이 식을 임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물리량이고요.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리니어 임펄스 선역적 충격량이라고 하네요. 리니어 임펄스. 자, 이 자체가 하나의 그 물리량입니다. 또한 우변은 이렇게 mv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타나니까 이 mv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mv를 모멘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게 선이니까 리니어가 앞에 붙어서 리니어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 또 다른 종류가 있다는 뜻이죠. 앞에 이게 특별히 붙인 거 보니까 다른 모멘텀도 있어요. 곧 배울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mv는 모멘텀이다. 이것은 하나의 물리량이다. 그래서 mv를 자체를 세로 변수 g, 벡터 g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변했죠. 식이 변했다고 해서 수식의 의미가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식입니다. 변형만 달리 된 것뿐이지 같은 식이에요.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리니어 임펄스고 이것이 모멘텀이죠. 모멘텀 체인지죠. 임펄스와 모멘텀 체인지는 비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펄스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박싱의 경우도 펀치를 가격을 하는데 이 사람이 펀치를 맞으면 소위 데미지를 입죠. 이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작용됩니다. 짧은 시간에 작용될 수 있고 좀 약간 텀이 작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면 시간 구간 어느 구간 내에 적분값 이
면적이 존재합니다. 이 면적이 어떤 그 동력학적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물리량으로서 작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충격량 하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역도 선수가 역기를 쫙 올린 다음에 금방 버티지 못하고 놓는 사람이 있고 제법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죠. 힘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를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다르잖아요. 오래 버티는 경우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충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버티게 하는 충격량. 그래서 이게 충격량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사진 하나. 망치로 못을 박는데 탕 때리면 이게 못에 붙어 있지 않고 부딪히자마자 바로 바운드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이 쫙 가해지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이게 일종의 망치가 못에 가해진 힘이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힘이 가해지죠.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집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finite value가 되겠죠. 유한한 값이 됩니다. 이 면적은 아까 그 정의한 대로 바로 충격량입니다. 이 충격량이 어떤 유한한 값을 갖게 되면 이 충격량에 의해서 못이 충격을 받아서 박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펄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가해지는 경우도 이에 속하고 박싱에서 펀치력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 펀치력 또 이렇게 역도를 드는 것처럼 길게 견디는 오래 견디는 것 이것도 다 충격량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 힘에 대한 힘을 변형한 상태 즉 충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운동에 관한 겁니다. 운동에 관한 파라미터예요. 이 야구공을 보십시오. 야구공이 이쪽 피처에 의해서 이렇게 강속도로 이렇게 오는 것을 타자가 맞받아치면 부딪혀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속도를 방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리바운드를 하죠. 요 사이에 이 야구공이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배트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야구공에 걸리는 그 힘을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망치의 힘처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제법 짧아요. 짧고 이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이 타자의 펀치력이 됩니다. 이거를 두고 펀치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펀치력이고 이것이 홈런을 결정짓는 그 색이죠. 자, 또 하나 얘는 커다란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급커브를 합니다. 이렇게 급커브를 쫙 해서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가다가 급커브를 하는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 큰 덩치가 엄청난 그 내부의 프로펠러 작동에 의해서 이 커브를 돌죠. 이런 속도가 변하는 양 이게 모멘텀, 체인지, 모멘텀이 변한다. 운동에 관한 새로운 물리량입니다. 질량을 곱하고 그러니까 속도만 단지 바뀌는 게 아니라 질량을 곱한 이 값은 일종의 모멘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이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곱하면 이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항공모함이 이렇게 유턴을 할 때는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충격량을 가해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저항을 갖는 바닷물을 세차게 박차를 가함으로써 엄청난 충격량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항공모함 자신이 충격을 또 받죠. 그래서 자신의 모멘텀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충격량을 이 타자가 가해줌으로써 야구공을 속도를 바꿔놓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이 방정식 이것을 impulse momentum equation이라 합니다. impulse momentum equation.
벡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MV2라고 하는 벡터와 MV1 벡터 차이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 임펄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힘은 요 m의 델타 v로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하면 여기서 거꾸로 이 운동 방정식을 오히려 더 제너럴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generalized equation of motion. 즉 일반화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질점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은 그 질점의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와 같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dt mv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선 질량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ma가 종종 질량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로켓 같은 거죠. 로켓은 자체 고체 연료를 태워서 날르죠. 태우면서 점점 자신 자체의 무게가 줄어들죠. 이럴 때는 이 식을 쓰면 그 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써야 돼. 이것이 더 일반화된 운동 방정식이죠. 일반화된 운동 방정식은 그 질점에 가해지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질점의 운동량의 시간입니다. 일반화된 식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계 요소들, 기계 부품은 M이 거의 대부분 일정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식에서 만일에 특별한 경우로서 임펄스가 0일 경우는 운동량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운동 보존 원리. 선 운동량 보존 원리다. 그러면 어떤 한 질점의 그 모든 외력의 합이 0인 경우면은 가 0이라는 거죠. 즉 A가 시간에 무관하니까 당연히 MV가 미분이 0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타임 t1과 t2 사이에 그 이 운동량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0이면 선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의 그 물체 질점에 적용되는 건 거의 없고요. 당구처럼 이 두 물체가 이게 부딪힐 직전에 있죠. 얘가 이쪽으로 거의 와가지고 딱 부딪히면 부딪힌 이후에는 이제 공이 이렇게 가고 얘는 또 이렇게 튀겠죠. 서로 다른 길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부딪히기 직전 상태를 1이라 하고요. 부딪히고 나서 직후 상태를 2라고 설정했을 때 이 설정한 것을 시스템을 정한다라고 해요. 시스템. 다이나믹 시스템을 내가 이렇게 정한다는 뜻이죠. 두 개를 한꺼번에 정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두 볼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죠. 외부로부터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물체를 동시에 다 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은 항상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힘이 존재한다는 건 딱 부딪힐 때 서로 작용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시스템 안에서는 외력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내력일 뿐이니까 이 시스템을 이렇게 두 개를 다 잡으면 이때 외력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두 개의 시스템을 잡고 적용을 하면 이때는 그 충돌하기 전인과 충돌한 후에 이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변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형 충격량, 선형 운동량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격량, 각 운동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ngular impulse, angular momentum인데 impulse와 momentum 앞에 형용사 angular가 붙었죠. 뜻은 어떤 물리량에 대한 앞에 모멘트, 뭐뭐뭐뭐에 대한 모멘트라는
그 용어를 쓰면 이 의미는 물리량, 속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것도 물리량이죠. 그럼 내가 중심을 정합니다. 이것을 모멘트 중심이라 그래요. 모멘트, 센터 오브 모멘트라 그래요. 모멘트 중심을 정해서 속도의 모멘트가 뭐냐 그러면 이 타를 중심으로 그 속도까지 간 거리, 속도 위치까지 간 거리의 V죠. 그러니까 RV 이렇게 되는 거죠. V라고 하는 속도에 대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즉 속도에 대한 모멘트라 말해요. 만약 힘을 그거를 대신한다 합시다. 그러면 힘에 대한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모멘트를 다른 말로 그냥 앵귤라 이렇게 앵귤라로 형용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선형 충격량 리니어 임펄스를 배웠는데 거기 앞에 모멘트 오브를 붙인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멘트 중심에 대해서 MV가 선형 운동량이죠. 이건 운동량이네. 선형 운동량인데 모멘트 중심이 오면 선형 운동량까지의 거리 크로스 했을 때 이게 모멘트 오브 리니어 모멘텀이다. 다시 말해서 앵귤라 모멘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H0라고 놨는데 이것의 정의는 R 크로스 MV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임펄스는 이제 충격량이죠. 충격량에 대해서 R 크로스를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모멘트 오브 리니어 임펄스, 앵귤라 이렇게 돼서 모멘트의 합의 시간 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F=M에서 즉 운동 방정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역시 모멘트 중심을 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모멘트를 적용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O에 대한 그 모멘트 합이 되는 거죠. R 크로스 F. 이걸 M도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왼쪽 식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 식은 R 크로스 MA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R 크로스 MA인데 한편 앞에서 앵귤라 모멘텀을 정의를 했죠. 이렇게 R 크로스 MV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걸 살짝 미분을 해보면 앞뒤로 이와 같이 되고요. 이 부분은 도로 V가 되니까 같은 벡터를 크로스 벡터 하면 0이 됩니다. 이건 이제 사라지고 이것만 남죠. 뒤에 부분만 남는데 이것은 또 R 크로스 MA예요. 이건 이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대신 DT DH0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운동 방정식에서 나오고 이게 앵귤라 임펄스 앵귤라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이름할 수 있죠. 임펄스 모멘텀 프린시플. 역시 이 식을 시간 적분을 하면 왼쪽 식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식은 당연히 앵귤라 모멘텀 체인지가 앵귤라 모멘텀 이 부분은 앵귤라 임펄스 그래서 이 식이 나와요. 이상으로 오늘은 리니어 임펄스 리니어 모멘텀 그리고 앵귤라 임펄스 앵귤라 모멘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